안녕하세요.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건강의 비밀을 말씀드리게 될 치과 의사 이서현 BPD 인사드립니다. 음, 아까 소개해주신 이름과 다르죠. 제가 현재 개명 진행 중이라서 개명적 이름 이자경을 병행 표기하였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치과 보존학 석사를 마쳤으며 이렇게 보조과 인턴 레지던트를 수련했습니다. 현재 부천에 소재한 서울 삼성치과의원에서 저희 구강외과학을 전공한 저희 남편하고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6년째 개원이고요. 제 전공은 소위 충치 치료로 알고 계신 치과 보존학인데요. 심한 턱관절 질환 환자였던 저 자신이 턱관절 치료를 받으면서 전신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되게 되었는데요. 그 극적인 경험을 한 후에 이 분야에 매료돼서 교정학과 턱관절 치료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늘 전신이 아프고 우울했던 제 삶이 극적으로 변화를 느끼게 되면서 전신치의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영역에 매료가 되었어요. 치과의사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가치가 제 마음을 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공부를 하던 중에 과로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두 번의 대상포진과 함께 건강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면역력이 바닥을 치자 고질병이었던 비염이 온갖 방법을 써도 해결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비염 치료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기능의학 전문병원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과거에 대통령 주치의를 했다는 유명한 명의께 장누수 치료를 받아봤는데요. 링겔 한 대에 2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런 링겔을 몇 번이나 맞았는데 맞은 날은 컨디션도 되게 좋고 코도 되게 개운하고 했는데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았고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식단을 조절해야 했는데 먹으라는 게,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먹지 말고 우유도 먹지 말고 두유도 먹지 말고 먹으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말랐는데 체력이 바닥을 치게 돼서 그게 더 이렇게 비염이 더 올라오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이라는 그 병원에 가서 진 먼지 진드기 항원 아카리작스라는 약이거든요. 그 약을 이제 2년 동안 투여를 저한테 한 거죠. 탈감작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호전이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다시 항히스타민제를 자꾸 먹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마다 비염 한약을 계속 지어 먹어야 했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비염 양약을 계속 달고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메나테크를 만나기 직전 상황은 자다가 코를 풀기 위해서 잠을 깼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휴지 반통을 쓰고 출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양약을 세 봉지를 연거푸 먹어도 이게 콧물이 이게 줄줄줄인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스스로한테 제가 현대의학이 과연 건강을 본질적으로 회복하게 해주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은 발전하고 있지만 갈수록 질병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년 이후가 되면은 당뇨, 고지혈, 고혈압, 이거 어느 하나는 갖고 계신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되게 희귀했던 여러 가지 면역 질환 환자들이 이제 주변에서도 되게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크론시병 환자분들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크론시병이라는 병이 예전에는 되게 드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어쩌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신종 바이러스들이 변이의 변이를 거쳐서 자꾸 창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약도 없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 주요 네. 10여 년 전 주요 보건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당시에 식품, 보건, 교육 정책이 개혁되지 않을 경우 10년 후에 한국호는 침몰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진 섬뜩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10년 후가 바로 내년이거든요. 근데 암 환자가 13년도에는 132만 명이었는데 그거에 2배 이상 증가한 280만 명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19년도 통계,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통계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 이미 암 환자가 250만 이상으로 통계청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산대잖아요. 수명은 늘어났지만 유병 장수는 불가피한 현실일까요? 과학과 의학은 계속 발달하는데 왜 아프고 살찌고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영양 불균형과 몸속에 쌓인 독소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칼로리는 과잉한 반면에 영양은 부족한 식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포의 결함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먹거리, 화장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몸속에 독소가 많이 쌓임으로써 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을 안 갈고 5년에서 10년 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또 유사 휘발유를 거기다 넣는다면요? 내 몸이 자동차라고 생각했을 때 내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엔진 오일과 정품 휘발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들여다보면 결국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약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몸속 세포가 하나하나가 건강하다면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겠죠. 그럼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포 속 안에 나쁜 것이 들어있으면 배출해주고 세포를 구성하는 좋은 물질로 채워주면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세포가 주로 단백질과 지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표면이 매끄럽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전자현미경의 발달로 세포에 이렇게 밤송이 같은 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털은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당은 탄수화물이라는 뜻입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소위 밥이나 빵으로 얻어지는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많이 먹으면 어때요? 안 된다고 알려져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탄수화물은 좀 다릅니다.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는 중요한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글리코 영양소, 그리고 면역 탄수화물, 글리칸, 당사슬, 촉수, 섬모, 당쇠 이런 용어들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는 탄수화물인 글리코 영양소는 이렇게 8가지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95년도 네이처지에 언급이 되었고 96년도에는 전 세계의
의대, 치대 약대생들이 배우는 하퍼의 생화 교과서라는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서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해독 기능을 담당하고 영양소를 정확히 배달하여 흡수시키는데, 그리고 호르몬의 인지를 관장하여서 명령을 정확히 수행하는데, 그리고 면역하는데, 그리고 세포의 소멸과 발생에, 심지어 줄기세포의 활성화까지도 관여를 하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세포의 핵심 기능을 관장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독에 관여를 하는데요. 영양소를, 첫 번째로 세포로부터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펌프가 장이나 간이나 콩팥이나 뇌 같은 인체의 주요 장기에 존재하는데, 이 펌프는 당사슬과 단백질이 결합된 당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소나 약물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장기에서 몸속에 들어온 나쁜 물질들이 배출이 안 되면 되게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펌프가 당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양분의 이동과 흡수에 관장을 하는데요. 우리 몸 위장은 모두 소화기계 점막은 당사슬로 덮여 있는데요. 점막의 글리코칼릭스층이 망가지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독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소위 세는장 증후군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비염이 있었던 것도 세는장 증후군에 관련이 있다고 그 기능의학 병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이론은 아셨는데 저한테 이거의 솔루션을 못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호르몬 인지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인체 시스템은 모두 호르몬에 의해서 정교하게 움직이잖아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 인슐린 호르몬의 당사슬이 변형이 되어 있거나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가 당사슬이 손상돼서 인슐린이 세포에 도달을 해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밥을 먹어서 포도당이 세포 주변으로 왔는데 세포 문 앞에 도착하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포가 포도당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으로 버려지는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잘 돌아가려면 외부에서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침입했을 때 이것들과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을 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하잖아요. 이뮤놀로지라는 저널에 나온 바와 같이 면역세포들은 당 영양소가 충분할 때 최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800개 이상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암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는 세포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인데요. 당사슬이 없어진 세포는 주변의 세포와 신호교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당사슬이 거의 없어져 있거나 변형된 세포가 바로 암세포인 것이죠. 그래서 PLOS라는 저널에서도 상피세포의 당사슬이 없어진 것이 직장암의 조기 진단의 표지자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엄지의 제왕 같은 TV 프로에서도 당사슬, 즉 세포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10만 개의 세포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반건강한 상태로 4만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저처럼 어딘가 몸이 아픈 분들은 질병세포, 10,000개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세포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어려운 병에 그런 걸리신 분들 중에 줄기세포 치료를 알아보고 있다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닥터 레그 맥다니엘이라는 박사님께서 2004년 프로시딩지라는 유명한 의학 저널에 당 영양소를 섭취한 후에 일주일 이내에 혈액 속에서 줄기세포가 발견된다라는 놀라운 보고를 하셨습니다. 닥터 레그 맥다니엘께서는 인체는 충분한 당 영양소를 공급받을 때 인체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천연의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그리고 줄기세포들은 당 영양소에 활성화되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릎 관절 문제로 간혹 일본으로 건너가서 몇 천에서 억 단위의 비용을 들여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오시겠다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200개의 줄기세포를 주사하는 비용이 약 2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해서 1쪽의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비용은 약 100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이 가족분 중에 무릎 수술을,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가 인체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거의 모든 질병들이 글리코 영양소의 결핍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암이나 당뇨, 파킨슨, 치매, 골다공증 이 중에 뭐 하나 걸릴 것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다 보험 들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요즘 아이도 어때요? 비염, 천식, 아토피, 각종 알러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계속 노출되고 있고요. 과학자들이 글리코 영양소가 어떤 글리코 영양소가 결핍이 돼서 어떤 질병에 걸리는지까지를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바로 슈가 프린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암은 만노스, 퓨코스, 갈락토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결핍된 상태에서 나타난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류마티스는 갈락토스, 그리고 여기 밑에 당뇨병은 만노스와 갈락토스가 결핍된 상태에서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 미국 대체의학협회 회장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께서는 당 영양소 없이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한국에서 자연치유 쪽으로 유명한 서재걸 박사님도 우리 몸의 건강과 면역을 집으로 표현하자면 그 기반이 바로 당 영양소라고 하시면서 당 영양소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셨습니다. 강의 처음에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 기억나세요? 현대의학이 과연 건강을 본질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의학 저널인 자마라는 잡지에서 현대의학은 수도가 고장나서 물이 넘치고 있는데 물을 걸레와 양동이로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의사들은 치료를 해주거나 약을 처방해 줄 수는 있지만 내 몸을 치유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은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까요? 건강하고 빠르게 체지방과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심장내과 전문의이신 알레한드로 용거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본인의 건강 문제가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에서 실망해서 자연치유를 연구하셔서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습니다. 의사들도 아프면 자기 몸을 위해서 공부한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우리 인체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고치고 치료하며 심지어 원기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요. 자연 치유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우리는 건강하고 늘 활력이 있으며 살도 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광 피부 또한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 독소입니다. 독소에는 크게 음식이나 화장품, 환경 오염으로 인한 외부 독소와 스트레스로 인한 내부 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영양소의 불균형인데요. 현대인들의 식생활은 어떤가요? 칼로리 섭취는 과잉인 반면에 필수 영양소는 상당히 부족한 채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 또한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죠. 클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외부 독소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체내에 쌓여있던 내부 독소를 안전하게 중화시켜 배출해 줌으로써 이렇게 몸을 효과적으로 해독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몸의 대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주게 됩니다. 클린 프로그램은 3일 리셋, 3주 집중, 3개월 유지 보수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과정인 3일 리셋 과정은 소위 해독 단식의 기간입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발터롱고 교수는 우리가 굶었을 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손상된 세포와 필요치 않은 면역세포를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 기간 동안 줄기세포를 재생성하게 되고 면역 체계를 전체 새 판을 다시 짠다고 해요.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리셋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하루 5회 천연 비타민 미네랄인 뉴트리베루스와 간을 회복시키는 탁월한 트루퓨어로 구성된 해독 주스를 드시게 됩니다. 이후 7일 동안 외부 음식을 완전히 차단하고 안전한 클린식을 드시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외부 독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 몸이 많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음식을 너무 자주 혹은 많이 섭취하다 보니 소화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고 살도 찌게 되는 거고요. 클린식을 하게 되면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최소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재보수하고 면역하고 대사하는 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 인체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내 독소를 물과 기름으로 코팅해서 지방 조직에 저장해 두는데요. 클린식을 하게 되면 저장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1주차 이후에 서서히 일반식과 쉐이크 식사를 병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유지 보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유지를 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세포의 재생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85%가 적혈구라고 해요. 근데 그 85%를 차지하는 적혈구의 수명 주기가 약 4개월입니다. 즉, 우리 몸의 과반수의 세포가 한번 새로이 교환될 때까지 클린식을 유지해주면은 우리 몸은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클린 이후의 새로운 몸 상태를 기억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좋은 제품들도 많고 유사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트워크 회사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왜 메나테크의 글리코 클린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포의 핵심 기능을 관장하는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기둥에 해당되는 모든 영양소를 리얼푸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린을 진행하면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체지방만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치유 능력이 회복되어서 건강 문제들이 개선되고 물광 피부와 자신감, 활력까지도 얻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혹시 자도 피곤하거나 주말이 되면 아무리 소파에 퍼져 있어도 피곤하거나 아니면 과로나 과음 후에 회복이 안 되면서 늘 무겁고 전체적으로 부은 느낌이시진 않으세요? 아무리 적게 먹고 빡세게 운동을 해도 군살이 안 빠지시진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소중한 내 몸을 위해서 글리코 클린을 꼭 고려해 보세요. 의사는 치료를 해주지만 치유는 내 몸이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김성미 사장님 파트너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잇몸뼈에 심각한 염증이 생기셔서 치아를 발치해야 할 상황이 오셨는데 발치 후에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뼈 상태가 안 좋으면 임플란트를 간혹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니시던 피부과 원장님이신 김남리 사장님께서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영양요법을 권유하셔서 꾸준히 드신 후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뼈가 차오르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리식재를 써도 그리고 수술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 몸에 영양과 치유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뼈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고리식재를 넣어놔도 고리식재가 뼈랑 따로 놀게 돼 있거든요. 치유력이 정말 없으면. 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많이 권해요.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골다공증 환자도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주사를 맞으세요. 근데 주사를 맞으면 6개월 이내에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 같은 수술을 하면 골괴사가 오는 부작용,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못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사를 권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주사를 끊고 임플란트를 다시 하시러 온다고 해도 뼈가 튼튼하지 않으시잖아요. 영양이 없으시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해도 계속 치유의 문제를 겪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빈산 임플란트 수술 결과가 좋게 하려면 뼈가 아물 수 있는 재료와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마다 많이 권하는데요. 제가 김남리 사장님의 케이스를 썼잖아요. 의사가 권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신다고요? 어느 한 개의 장기만 망가져도 엄청난 수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상선암 굉장히 흔한 암이잖아요. 그런 암에 다빈치 로봇 수술비가 얼마인지 봤더니 1,400만 원이나 됐다고 해요.
인공관절의 수술의 경우 양쪽 다리 기준으로 1,0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장기 하나 망가지면 몇백에서 수천만 원 그냥 훅 없어지는 돈입니다. 실비보험이 있어서 괜찮으시다고요? 네. 수술하고 나면 젊었을 때처럼 건강해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큰 비용을 들여서 수술을 하신다고 해도 치유라는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망설여지신다고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부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뜬금없이 왜 부자 얘기냐라고 하시겠지만 부자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부자가 된 비결 중 가장 중요한 비결로 꼽은 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다른 소비는 다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밑에 보시면 구두쇠교의 교주인 저도 건강에만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매년 몇만 원이나 되는 돈을 써가며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고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신의 건강이라면 씀씀이가 큰 구두쇠 부자가 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부자로 가는 길을 달려가기에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켈리체 아시죠? 켈리체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쫄딱 망한 상업도 일으키는 힘, 그것이 바로 건강, 체력의 증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바로 건강에 대한 투자의 위력을 경험한 케이스인데요. 건강과 재정의 위기가 저에게도 함께 찾아왔었거든요. 한 2년 전에 코로나로 이제 병원도 매출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매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정 비용은 계속 그때 갑자기 직원을 줄일 수도 없고 나가는 돈, 재료비나 거래처 대금은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약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쉽잖아요. 재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위기가 처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에도 자녀의 교육 문제가 있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건강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을 겪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가 세렌디피티로 다가왔습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세렌디피티란 여기에 보시면 뜻밖의 순간에 행한 인간의 주도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예기치 못한 행운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행운의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오프라 윈프리가 꼽은 단 하나의 성공 원칙은 바로 세렌디피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사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진짜 성공한 분들을 보면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그 행운의 어떤 행운을 꽉 붙잡은 분들이 성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세렌디피티의 코드의 저자는 우연의 레버리지를 제대로 쓰려면 우연을 알아보는 능력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저의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정보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께도 행운의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꼭 그 행운을 붙잡는 방법 배우시고 붙잡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